괜찮아요. 몽골에는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한국 드라마에서 처음 들은 한 소녀는 아버지가 물려준 조랑말을 팔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초원에서 양을 돌보며 살던 유목민 소년 에르덴. 이제 그는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그토록 절박하게 소년이 한글에 인생을 걸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초원을 뒤흔든 기적 같은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1초 만에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몽골 고비 알타이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에르덴 나랑입니다. 20살까지 제 삶은 단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들을 초원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특별한 일 없고 잔잔하던 제 인생이 어느 날 180도 바뀌게 돼요. 외삼촌이 한국 출장에서 가져온 태블릿 때문이죠. 그 태블릿에 저장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로 틀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화면에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한 장면에서 놀랐습니다. 젊은 의사가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말하더라고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자막으로 나온 그 한국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까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초원에서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일 잘해라, 양 잘 봐라 이런 말씀만 하셨죠. 감정 표현이 어색한 문화였어요. 그 드라마 속 말들은 달랐습니다. 괜찮아라는 단어 하나에 얼마나 많은 따뜻함이 담겨 있는지 느꼈어요. 저는 그날 밤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문장을 썼어요. 한글은 마음을 알아주는 언어다. 다음 날부터 자막을 계속 베껴 썼어요. 한국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그냥 모양을 따라 그렸죠. 아버지가 보시더니 화를 내셨어요. 또 쓸데없는 짓이냐? 양이나 제대로 쳐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태블릿으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자막을 따라 썼어요. 괜찮아라는 말의 온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제 마음을 울렸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자막 없이도 몇 개 단어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말들이었죠. 처음 들릴 때마다 신기해서 혼자 박수를 쳤어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양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피가 나고 아팠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한국어가 나왔어요. 괜찮아, 괜찮아. 제 입에서 한국어가 나온 첫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언어가 이제 제 일부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문제는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 공책을 발견하신 거였어요. 몇 달 후 외삼촌 울지트가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손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계셨죠. 에르데나, 한국 음식 먹어봐라 하시면서 삼겹살과 농심 신라면을 꺼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외삼촌은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한국 사람들은 따뜻해.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도와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외삼촌, 저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제가 말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에르덴이 또 이상한 소리 한다 하면서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태블릿을 가져와서 드라마를 틀었어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자막을 보지 않고 따라 말했어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발음은 엉망이었지만요.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외삼촌이 박수를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에르덴아, 너 진짜 한국어 하는 거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시더니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양치기가 무슨 외국어냐? 그러면서 태블릿을 빼앗으려 하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큰 싸움을 했어요. 에르데나, 현실을 봐라. 우리는 양치기다.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께 대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버지의 손이 번쩍 올라왔어요. 하지만 때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저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밥을 먹을 때도 양을 칠 때도 완전히 무시하셨어요. 어머니가 중간에서 힘들어하셨죠. 에르데나, 아버지 화를 풀어드려라. 아버지를 속상하게 해드렸다는 건 죄송했지만 드라마에서 시작된 넓은 세상에 대한 저의 꿈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어색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외삼촌이 가져온 신라면을 처음 끓여서 먹어봤어요. 매웠습니다. 혀가 화끈거렸어요.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의 맛이구나 하면서 계속 찾게 됐죠. 젊은 사람들이 에르덴, 나도 가르쳐줘 하면서 다가왔어요. 저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아버지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제대로 배울 방법도 없고 마을에서 한국어 공부하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발음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고 문법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려면 울란바토르에 가야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태블릿으로 독학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발음이 맞는지 제가 이해한 게 정확한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가서 제대로 배우자고 결심했어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려봤지만 역시나 펄펄 뛰셨죠. 미쳤나? 그런 돈이 어디 있어? 하시면서 아예 대화를 거부하셨어요. 어머니도 에르데나, 우리가 무슨 돈으로 그런 걸 하니? 하셨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제 조랑말 보르를 팔기로 한 겁니다. 보르는 제가 15살 때부터 키운 말이었어요. 초원을 달릴 때마다 함께했던 친구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꿈을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걸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아버지 몰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르는 엄연히 집안 재산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르를 끌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에서 보르 값으로 350만 투구리크를 받았어요. 생각보다 비싸게 팔렸어요. 보르가 워낙 건강하고 순종이었거든요. 하지만 보르가 새 주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보르는 어디 갔냐? 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팔았습니다. 한국어 공부하러 울란바토르에 가려고요.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이 제 뺨에 날아왔어요. 살면서 아버지께 맞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이 미친놈아, 집안 재산을 내 마음대로 팔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니까 아버지가 또 손을 드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 집에서 나가라.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말렸어요. 여보, 그러지 마세요. 에르데니가 아직 어린데.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정말 집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울란바토르로 떠나는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향 땅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해서 한국문화원을 찾아갔어요. 마침 한국어 강좌가 있더라고요. 한 달에 18만 투구리크였어요. 생활비까지 계산하면 한 달에 40만 투구리크 정도 들었어요. 350만 투구리크면 8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었죠. 등록비를 내고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의 떨림을 지금도 기억해요.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한국어를 왜 배우고 싶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면서까지 배우고 싶은 언어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진지하게 들어주셨죠. 울란바토르에서 한국어를 배운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특별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김인호 선생님이라고 KUICA에서 파견 나온 한국분이셨죠. 처음 배웠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문법이나 단어를 가르쳤어요. 김인호 선생님은 감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르데나, 괜찮아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느낌이 달라져. 한번 연기해 볼까? 실제로 드라마 장면을 재현해 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몽골에서는 감정을 크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김인호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죠.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시는데 드라마 속 의사 같았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따라 해봤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김인호 선생님이 박수를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에르데나, 너는 언어의 감정을 이해하는 재능이 있어. 어느 날 수업 후에 김인호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에르데나, 너 요즘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 있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게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와의 갈등, 집을 나온 일, 혼자 공부하는 외로움까지. 김인호 선생님이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그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에르데나, 부모님은 자식이 실패할까봐 걱정하시는 거야.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해하실 거야.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서 드라마 대사 대회가 열렸어요. 저는 당연히 그 장면을 선택했죠. 무대에 올라가서 그 유명한 대사를 했어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관객들이 조용해지더니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시상식에서 김인호 선생님이 저를 불러내셨어요. 에르덴 나랑 군 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트로피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초원에서 혼자 자막을 베껴 쓰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김인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저를 불러내셨어요. 에르덴아, 나한테는 아들이 없어. 그런데 너를 보고 있으면 내 아들 같은 느낌이 들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버지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김인호 선생님은 제게 특별히 더 신경 써주셨어요. 발음 교정은 물론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죠. 언어는 단순히 소통 도구가 아니야.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열쇠란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김인호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직접 고향에 편지를 써주신 겁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였어요. 에르덴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과연 제가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깊어졌어요. 김인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르덴아, 이제 TOPIK 시험에 도전해봐. 3급만 합격해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 TOPIK 시험을 앞두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시험 한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에 정전이 된 겁니다. 발전기가 고장나서 며칠째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저를 외면하고 계셨어요. 할 수 없이 바이아르마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에르덴, 우리 집에서 공부해. 아버지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어요. 태블릿 배터리도 다 떨어졌고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김인호 선생님과의 약속도 있었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합격해야 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기름 랜턴을 가져다 주셨어요. 바이아르마 어머니는 촛불을 켜주셨죠. 에르덴아, 이거라도 쓰면서 공부해라. 평소에 저를 아껴주시던 분들이 직접 도와주시니까 힘이 났어요. 바이아르마도 매일 밤 와서 함께 공부했어요. 에르덴, 나는 한국어 모르지만 옆에서 응원해줄게. 그렇게 말하면서 촛불을 계속 바꿔가며 켜주더라고요. 랜턴빛과 촛불빛에 의지해서 단어장을 외우고 문법 문제를 풀었어요. 신기한 건 그렇게 공부하니까 오히려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전기가 있을 때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았어요. 촛불 하나만 켜놓고 공부하니까 오직 한국어에만 몰입할 수 있었어요. 마을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에르덴 형, 한국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촛불 아래에서 함께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가르쳐 줬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말들을 말이에요. 할머니들도 신기해 하셨어요. 에르덴이가 외국말을 하네. 참 똑똑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든든한 저녁을 챙겨주셨죠. 마을 전체가 제 공부를 응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시험 일주일 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들어오신 겁니다. 1년 넘게 말도 안 하시던 아버지가 말이에요. 아버지는 제 공부하는 모습을 한참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에르덴아, 김인호 선생님 편지 받았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더구나. 아버지가 미안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1년 넘게 기다렸던 아버지의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손을 드셨어요. 말은 나중에 하고 시험부터 잘 봐라. 아버지가 응원한다. 시험 당일이 됐어요. 울란바토르까지 가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더라고요. 할머니는 김치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가장 놀라운 건 아버지가 직접 나오셔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신 겁니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아버지의 격려와 마을 사람들의 응원이 힘이 됐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확신했어요. 이번에는 합격할 것 같다고 말이에요. TOPIK 3급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김인호 선생님이 직접 전화해 주셨습니다. 에르덴아, 축하해. 이제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안양에 있는 농심라면 공장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농심이라니, 제가 몽골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신라면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외삼촌이 가져온 그 매운 라면 덕분에 한국 음식의 맛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제 그 라면을 직접 만드는 곳에서 일하게 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취업 과정은 만만치 않았어요. 서류 심사부터 시작해서 면접까지 3번이나 봤어요. 다행히 김인호 선생님이 써주신 추천서와 TOPIK 3급 성적이 도움이 됐죠. 몽골에서 온 지원자 중에서는 한국어를 가장 잘하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뿌듯했어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안양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이 제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농심 공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몽골의 초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하얀색 작업복을 입고 생산 라인에 들어갔을 때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라면을 찍어내고 있었어요. 하루에 수만 개의 라면이 이곳에서 만들어져 전 세계로 나간다니 놀라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생산 라인 속도가 빨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팀장님께 혼나기도 했어요. 에르덴 씨, 속도 좀 맞춰주세요. 하시는 말을 들으면 주눅이 들었어요. 동료들도 처음에는 냉담했어요. 몽골에서 왔다며?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죠. 언어 장벽도 있었어요. 업무용 한국어는 드라마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포장지 교체, 품질 검사, 생산량 체크 이런 용어들을 새로 배워야 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이었어요. 회사 식당에서 나오는 한국 음식들이 제 입에는 맵고 자극적이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주로 고기와 유제품을 먹었어요. 한국 음식은 채소도 많고 양념도 강했어요. 특히 김치찌개는 못 먹겠더라고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체한 줄 알았어요.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화장실을 오가면서 식은땀이 났어요. 룸메이트가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에르덴 씨, 얼굴이 새파래요. 병원 가야겠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시더니 급성 장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음식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입원해야겠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한국에 온 게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처음에 음식 때문에 고생하시지만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바로 그 말이었어요. 괜찮아요. 초원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서 제가 힘들 때 누군가 해주는 위로의 말이었어요. 병원에서 며칠 지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게 바로 한국어의 힘이구나. 낯선 땅에서 아플 때 한국어로 된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어요. 퇴원한 후에는 동료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제가 아픈 동안 팀장님이 에르덴이 열심히 하는 애인데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동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민수라는 선배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에르덴 씨,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익혀가면 돼요. 그런 식으로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점점 일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1년 반 정도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한국 직장 문화도 이해하게 됐죠. 월급은 몽골 돈으로 치면 월 300만 투구리크 정도였어요. 고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향 생각이 있었어요. 특히 김인호 선생님이 연락하실 때마다 말이에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고향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2년 정도 지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농심 공장에서의 일도 익숙해졌고 한국어 실력도 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김인호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이 왔어요. 은퇴하셔서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소식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몽골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서 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라는 겁니다. 에르덴아, 내가 없어도 몽골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제 막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월급도 좋았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에르덴아,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 내가 와서 가르쳐주면 안 되겠니? 바이아르마도 전화해서 간절히 부탁하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에르덴아, 내가 결정해라. 아버지는 내 선택을 믿는다. 예전에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이 이제는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몽골로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동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에르덴 씨, 왜 갑자기 그러세요? 여기서 계속 일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교실도 필요하고 교재도 필요했습니다. 그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정유진이라는 NGO 활동가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에르덴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유진 씨는 한국에서 온 분이었는데 몽골에서 교육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몽골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대로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서 고민이었습니다. 정유진 씨의 도움으로 에르덴 한국어 교실을 열 수 있었어요. 마을 회관을 개조해서 작은 교실을 만들었죠. 칠판도 새로 달고 책상과 의자도 준비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이 걸린 교실을 보는 순간 감동이었어요. 첫 수업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20명을 예상했는데 30명이 넘게 온 겁니다. 나이도 제각각이었죠.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첫 마디를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르덴 선생님입니다. 수업 중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교실 뒤쪽에 조용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오셨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에르덴아, 잘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한국어 배우고 싶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평생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시던 아버지의 진심 어린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행복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학생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한 달 만에 50명을 넘어섰어요. 더 큰 문제는 제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어 교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2달 만에 학생 수가 60명을 넘어섰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배우러 오고 심지어 울란바토르에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작은 교실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유진 씨와 상의해서 더 큰 규모의 문화센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고비 한글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로 시작했어요. 한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문화센터 개관식 날에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학생들과 함께 아리랑을 불렀어요.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마을 전체가 하나 되는 느낌이었죠. 김인호 선생님이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에르덴아, 너를 보고 있으니까 자랑스럽다. 넌 이제 초원을 넘는 달이야. 몽골과 한국을 이어주는 달이 말이야.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울컥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의 순수한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괜찮아라는 말 하나에 감동받아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학생들 중에는 저처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줬어요. 드라마는 시작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그 언어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거란다. 어느 날 특별한 학생이 왔어요. 12살 된 어린 여자아이였는데 저처럼 양을 치면서 태블릿으로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한국어로 누군가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특별 수업을 만들었어요. 마음을 전하는 한국어 시간이었죠. 단순히 문법이나 단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같은 말들의 진짜 의미를 말이에요. 문화센터 1주년 기념일에는 큰 발표회를 열었어요. 학생들이 각자 한국어로 자신의 꿈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이아르마의 발표였어요. 저는 에르덴 선생님처럼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서 세계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날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한국어는 우리가 세계와 통하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한국어로 더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그저 대사를 따라 썼을 뿐인데 그 말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움직이는 언어가 되었구나. 지금도 매일 새로운 학생들이 찾아와요. 저마다 다른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국어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제가 처음 드라마를 보며 느꼈던 그 설렘을 다시 느껴요. 작년에는 우리 센터 출신 학생 2명이 한국대학에 합격했어요. 올해는 5명이 한국 회사에 취업했죠. 그들이 성공할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초원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고 말이에요. 가장 놀라운 건 아버지가 이제 제 가장 열성적인 학생이 되셨다는 겁니다. 에르덴아, 오늘은 뭘 배우지? 하시면서 매일 수업에 참석하세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요즘은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몽골 전역에 한국어 교육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처음 괜찮아라는 말에 감동받았던 것처럼
더 많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꿈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말을 팔아버린 소년. 이 때문에 아버지와의 갈등도 묵묵히 견뎌냈던 소년. 그렇게 견디는 시간 끝에 소년이 얻은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언어였습니다. 괜찮아라는 작은 한마디는 지친 일상에서 꽁꽁 얼어붙은 감정까지 보듬는 한국어만의 깊은 마음이죠. 오늘 하루 잘 살아왔는지, 실수는 없었는지, 혹시나 남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걱정스러운 나 자신에게 괜찮아 한마디 어떨까요? 나의 가능성을 꽃피워줄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르덴처럼 말이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